혼자이지만 혼자가 아닌 작은 아이들에게. 어린 시절 우리는 말을 하지 않는 아이였다. 세상의 모든 것이 불편했다. 쳐다보는 다른 사람의 시선이 싫었고 말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 겁났다. 예상치 못한 일들이 펼쳐지는 것이 두려웠다. 우리는 약속이나 한 듯 집 밖에만 나서면 입을 다물었다. 그렇게 우리는 얼음 쌍둥이가 되었다. 그 시절을 떠올릴 때마다 지금의 우리가 남들 앞에서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고 친구들도 있다는 사실이 퍽 안심이 된다. 그러나 마음속 저 깊은 서랍에는 여전히 너 바보야? 왜 말을 못해? 하고 찡그리고 한숨 짓는 얼굴들이 생생히 존재한다. 그리고 서랍의 가장 구석진 곳에는 스스로를 한심하다고 생각하는 아주 작은 내가 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글로 적어보기로 했다. 깨진 유리처럼 아픈 조각들을 모아 기록으로 남기는 일이 의미 있는 작업이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는 편지를 주고받듯 서로의 글을 상대에게 보내고 다시 고쳐 쓰기를 반복했다. 소리내어 울지 못했던 어린 시절의 우리를 생각하며 그리고 지금도 어딘가에 있을 말할 수 없는 아이들을 생각하며 우리가 써내려가는 문장들이 우리를 닮은 누군가에게 따뜻한 위로와 응원이 되기를 바라면서 쌍둥이 자매 여진 여주. 안녕하세요. 윤슬의 오디오 베이커리입니다. 오늘은 7년간 입을 꾹 다물었던 선택적 한국증 쌍둥이 자매의 마음속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쌍둥이 자매의 작은 기록들이 누군가에게 위로와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책은 이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윤여진, 윤여주 지음. 출판사는 수호서재입니다. 어린 나를 안아준다. 초등학교 시절 내가 가장 싫어했던 과목은 체육이었다. 지나치게 내성적인 아이였으니 체육을 싫어했던 것이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다. 하지만 체육 시간이 끔찍했던 이유는 수업 그 자체보다는 체육 수업을 위해 운동장으로 나가는 시간 때문이었다. 가끔은 나를 챙겨서 같이 밖으로 나가는 아이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나 혼자였다. 둘 중에 나는 후자인 편이 좋았다. 누군가 나에게 같이 나가자고 손을 잡으면 나는 늘 마지못해 끌려갔다. 혼자인 것이 더 편했다. 그러나 교실에서 나와 계단을 내려가는 일이며 운동화를 갈아 신는 일이며 운동장까지 나가는 일 모든 것이 곤욕이었다. 학교에서는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무엇을 하든 마치 근육이 굳어버린 듯 몸이 어색하게 움직여졌다. 교실에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 일상이라면 그 일상을 벗어난 모든 변수들을 견디기가 힘들었다. 아무도 나를 보지 않음에도 나는 마치 개미들도 나를 보면 안 된다는 듯 구석으로 가 등을 돌리고는 최소한의 움직임으로 어색하게 실내화를 벗고 운동화로 갈아 신는다. 그러나 서둘러서는 안 된다. 너무 미리 나가면 남는 시간 동안 어찌할지 몰라 더욱 난처해진다. 운동장에 나가자마자 수업이 바로 시작되면 좋겠지만 대부분은 시간이 남았고 아이들은 삼삼오오 모여서 막간의 자유시간을 즐겼다. 그동안 나는 멍하니 혼자 서 있다. 무리에 섞이고 싶은 것은 아니었다. 혼자 가만히 서 있는 것이 눈에 띄일까봐 염려되는 것이다.
사람들 눈에 띄고 싶지 않았지만 별 도리가 없다. 계단이라도 앉고 싶었지만 그것 또한 자연스럽게 해낼 수가 없다. 당시의 나에게는 선생님이 나타나는 시간에 계단에 앉아 있는 것이 정답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누군가 나에게 계단에 앉으라고 얘기했다면 나는 차라리 쉽게 계단에 앉았을 것이다.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당시의 난감한 기분이 너무도 생생해 눈을 질끈 감을 정도로 괴롭고 부끄럽다. 그렇지만 한 가지 달라진 게 있다면 그때의 그 작은 나는 불안했을 뿐이라고 과거의 나를 다독이며 안아줄 수 있는 마음가짐이다. 그 소녀는 주변의 많은 것들에 마음이 편치 않아서 입, 얼굴 표정, 몸동작 모든 것이 부자연스러웠던 것이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했던 아이. 체육 시간을 싫어했으니 체육을 못했을 거라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물론 배구, 발야구, 피구처럼 공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운동은 몸이 적극적으로 움직여지지 않았기에 힘들었다. 수업이 조금 일찍 끝나면 늘 아이들은 선생님을 졸라 발야구나 피구를 했다. 나에게는 그것도 변수였다. 선생님은 왜 수업을 꽉 채워서 하지 않을까? 아이들은 왜 그렇게 발야구와 피구를 좋아할까? 특히 피구를 할 때는 소극적으로 몸을 겨우 움직였음에도 전혀 의도치 않게 마지막까지 살아남게 되면 그렇게 후회될 수가 없었다. 다들 경기에 집중하고 나를 응원하는 상황은 불편했다. 차라리 아까 공을 맞고 나갈 걸. 나는 빨리 공에 맞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피구를 했다. 그러나 줄다리기, 철봉 매달리기, 줄넘기, 달리기처럼 방법이 정해져 있고 혼자 하는 운동은 꽤 잘했다. 그래서 체력장 점수는 항상 좋았다. 체력장은 각자 자기 점수 내기에 바빴고 나를 응원한다거나 나에게 집중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덜 괴로웠다. 윗몸 일으키기, 오래 매달리기 같은 종목은 나를 따라올 자가 없을 때까지 버텼다. 지구력이라기보다는 오기에 가까웠다. 문제는 달리기. 나는 달리기를 잘했고 같은 반 아이들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매번 계주 경기에 추천받았으나 나는 그러한 상황을 즐기지 못했다. 그저 거절의 표현을 못해 매번 억지로 나갈 뿐이었다. 달려라 여주야, 달려, 달려, 더 빠르게. 나를 응원하는 아이들의 목소리가 숨막히게 부담스러웠다. 내 이름이 불릴 때마다 내 다리에 돌이 하나씩 얹히는 것 같아 무거워졌다. 1등을 해야 한다는 의무감에 무작정 뛰었다. 나로 인해 우리 팀이 지는 것은 상상조차 하기 싫었다. 우리 팀이 1등을 해도 나는 절대로 웃지 않았지만 안도감의 마음이 조금은 편해졌다. 계주가 나 혼자만의 게임이 아닌데도 우리 팀이 1등을 하지 못하면 마치 나의 잘못처럼 느껴졌다. 그 죄책감이 미리 걱정되어 젖먹던 힘까지 뛰었다. 다들 뛰라고 하니 그저 열심히 뛰었다. 아마 선생님이 나에게 오늘 군포시를 한 바퀴 뛰라고 했다면 그 당시에 나는 죽을 힘을 다해 기어코 뛰었을 것이다. 포레스트 검프처럼 말이다. 체육 시간마다 오늘은 부디 교실 수업이길 하고 기도하던 어린 소녀. 신발 갈아 신는 일조차 어려웠던 나는 나 스스로를 초라하고 한심하게 바라보았다. 아무것도 아닌 일에 나는 왜 그토록 당당하지 못했을까? 왜 늘 죄인처럼 숨고 싶었을까? 사춘기가 다가올수록 나는 자존감이 더욱 낮아졌다. 이제는 안다. 나는 한심하지도 초라하지도 않았다. 단지 조금 달랐을 뿐. 남들 앞에서 뭐 하나 자연스럽게 잘해낼 수는 없었지만 끈기와 인내심은 뒤지지 않았고 누구보다 성실했다. 쓸쓸했던 어린 여주야. 불안했던 남들의 시선을 이겨내느라 고생했어.
잘 뛰었어. 잘했어. 기특해. 나는 이제 어린 나에게 자주 칭찬을 해준다. 내가 잘할 수 있는 일. 밖에서 말을 하지 않기로 작정한 내가 초등학교 시절 잘할 수 있는 것들은 많지 않았다. 수업 시간에 집중해서 시험을 잘 보는 일은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었다. 그렇게 조용하고 착실하게 공부 잘하고 말 안 하는 아이로 살아가던 내가 그래도 잘 해낼 수 있던 다른 하나는 바로 글짓기였다. 말하기는 너무 어려워도 글쓰기는 혼자 조용히 생각을 적어나가면 되는 일이었다. 초등학교 1학년 때 전국 100일장에 우리 학교 대표로 나갈 일이 생겼다. 잔디밭에 앉아 도무지 무얼 쓸지 몰라 시간만 보내고 있는데 다들 비슷한 상황이었나 보다. 이내 학생들 옆에 엄마들이 붙어 문장을 불러주는 우스꽝스러운 광경이 펼쳐졌다. 늘 바빴던 엄마도 그날은 어떻게 시간을 내서 나와 함께 해주었다. 5개의 주제 중에 무얼 쓸지 고민하다가 꿈에 대해 쓰기로 결정했으나 도저히 갈피를 잡지 못하자 엄마가 내 귀에 대고 빠르게 속삭였다. 얼른 써. 그냥 내 별명은 울보입니다로 시작해. 그 순간 사방에 있는 스피커에서 소리가 울려 퍼졌다. 마이크 테스트. 삐. 지금 학생들 옆에 있는 학부모님들은 잔디밭 밖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100일장 글짓기가 시작되었으니 속히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랬다. 나는 울보였다. 유치원과 학교에서 내 감정을 숨기는 것은 익숙해져 있었다. 가면을 쓴 상황에서의 나는 속이 상해도 울지 않았고 아파도 이야기하지 않았다. 물론 집에서는 달랐다. 이제와 생각해보면 그렇게 밖에서 꾹꾹 눌러 참던 감정들을 집에서 분출할 계기를 기다렸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부모님이 집에 있는 시간이 짧았던 탓에 나는 엄마 아빠 앞에서도 감정을 충분히 드러내지 못했다. 아마도 그 당시 내게 제일 편한 어른은 가장 오랜 시간 곁에서 내 감정을 읽어주던 할머니였을 것이다. 내가 말귀를 알아듣는 초등학생이 되었을 때까지도 할머니 앞에서 마음 놓고 엉엉 우는 모습을 많이 보였던 것으로 기억한다. 할머니에게 치매가 찾아와 기억이 드문드문 끊겨갔을 때도 그 이야기만은 생생하게 들려주시곤 했다. 너희는 둘 다 엄청 울었지. 그래도 여주는 울다가 기운이 없어서 아이 참 거리면서 할미한테 와달라는 티를 냈지. 그래도 할미가 안 오면 지 스스로를 나를 찾아왔지. 여진이는 고집이 더 세서 그런지 한 번 울기 시작하면 종일 울었어. 아직도 하루 종일 울었다던 그날의 기분이 떠오른다. 어떤 이유로 서러워져 울기 시작한 어린 나는 누군가가 나 좀 달래줬으면 좋겠다는 심정이 되어 더 크게 울음을 터져버리곤 했다. 울기 시작하는 나를 할머니는 달래준 등 마는 둥 시동만 걸다가 부엌 일이 바빠 이내 포기하고 모른 척한다. 나는 또 그게 분하고 억울해서 바닥에 엎드려 엉엉 운다. 할머니가 뒤늦게 와서 내 등을 쓰다듬으면 힘드니 그만 울라고 하면 나는 또 서러워져 더 소리 높여 운다. 속으로는 왜 이제야 와준 거야. 내가 원하는 방식은 그게 아니란 말이야. 빨리 기분이 좋아지고 싶었다고 생각하지만 입 밖으로 표현하지는 않았다. 그렇게 표출하지 않은 마음은 내 안에서 점점 커져버려 더 오랫동안 울게 만들었다. 아마도 학교에서 꾸역꾸역 눌러 쌓아둔 슬픔과 속상함이 한계치에 다다라 할머니 앞에서 터져 나왔으리라. 그리하여 그날 100일장에서 나는 엄마가 툭 던지고 쫓겨난 내 별명은 울보입니다 라는 문장으로 자연스럽게 첫 번째 문단을 시작했다. 그 시절에 나는 별다른 꿈이 없었기에
그나마 그림을 잘 그린다는 믿음으로 내 꿈은 화가입니다 라는 문장을 쓰며 두 번째 문단을 시작했다. 그 글로 동상 입상을 하게 되었다. 수상작들은 풍선보다 높이라는 제목의 책으로 발행되었는데 내 글이 실린 페이지에는 제목 옆에 화가 모자를 쓰고 붓을 들고 울고 있는 소녀가 그려져 있었다. 지금도 나는 눈물이 많다. 사람들은 누구나 어린아이 시절의 본인을 마음속에 품고 살아간다고 한다. 나약해진 마음이 될 때마다 어린아이가 되는 어른들. 나 역시 책에 그려져 있던 그 소녀가 아직도 내 마음 안에 웅크리고 앉아 있기에 나이 40을 앞두고도 가시돋친 한마디에 눈물이 주르륵 흐르기도 한다. 하지만 이제 내게는 웃음이 더 많다. 내 안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 슬픔을 서로 위로해주는 내 사람들도 많다. 성장 과정에서 내가 겪었던 어려움들은 이제 완전한 과거가 되어서 웃으며 말할 수 있는 여유마저 생겼다. 이제 화가를 꿈꾸었던 울보 꼬맹이는 진정 잘할 수 있는 일이 제법 생긴 어른이 되었다. 과거의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따뜻하게 안아주는 일, 그리고 오래전 나처럼 말하지 못하고 켜켜이 쌓아둔 상처들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을 조금은 헤아려 보는 일. 아팠던 시간이 없었더라면 내가 능히 해내지 못했을 일들이리라. 마음껏 외로워질 수 있는 시간. 초록색 철장으로 된 초등학교 후문을 나서면 불량식품을 파는 문방구들이 늘어서 있고 그 옆 골목으로 들어서면 바로 오른쪽에 분식집이 있었다. 교실에서 몸을 베베꼬며 종이 울리길 기다리던 아이들은 학교 시간만 되면 문방구와 분식집으로 불이 나게 뛰어가곤 했다. 후문 밖의 세상은 내 호기심을 자극할 만한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었지만 예상하듯 나는 그 찬란한 골목길을 마음 편히 구경할 수 없었다. 힐끗 지나가면서 티 안 나게 훔쳐본 분식집의 떡볶이는 퍽 황홀한 색이었다. 네모난 철판이 얇은 밀떡은 오래 끓여 부드럽게 퍼져 있었다. 귤색 물감과 흰색 물감을 섞은 듯 탁한 파스텔톤 주황색 빛깔은 영롱하기 짝이 없었다. 꿀꺽 침을 삼키며 그 분식집을 지나가는 날에는 집에 도착할 때까지 머릿속에 온통 떡볶이 생각뿐이었다. 천진난만한 아이들은 그 시간만큼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표정을 지으며 떡볶이를 베어 먹고 있었다. 간혹 아는 얼굴을 보이면 더 빠른 걸음으로 그 앞을 지나가 버렸다. 내게 후문 밖은 반짝반짝 빛나는 세상. 하지만 다가설 수 없는 먼 곳. 내가 밖에서도 마음껏 말을 하는 아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이 분식집은 언젠가 꼭 오고 말 거야. 이렇게 다짐하곤 했지만 결국 그곳에 가지 못한 채 초등학교를 졸업했다. 사실 내가 후문으로 나가는 일은 극히 드물었다. 동생과 나는 북적북적한 후문 대신 주로 정문을 택하는 편이었다. 운동장을 가로질러 플라타너스 나무와 철봉을 지나면 한적한 정문이 나온다. 아이들의 들뜬 목소리가 메아리치듯 울려 펴지는 후문의 골목. 나는 그 문으로 나설 용기가 없어 언제나 무표정하게 정문으로 나갔다. 사람들을 마주치지 않아도 되는 길. 정문을 이용한 하굣길은 혼자라는 것이 어색하지 않았다. 드디어 마음 놓고 온전히 혼자가 되는 시간. 정문을 나서면 육교를 건너 이어지는 큰 길에서 사람들을 구경하며 걷곤 했다. 지팡이를 짚으며 지나가는 할머니. 순식간에 버스를 타고 사라져버리는 다른 반 아이. 조금만 속도를 조절하면 거리를 벌릴 수 있을 것만 같은 반 아이들이 시야에 보였다가 이내 사라지곤 했다. 아무도 내게 말을 걸지 않고 다른 사람들도
나처럼 각자 조용히 제 갈 길을 가는 상황이 비교적 편안했다. 버스를 타지 않고 걸어가는 날이면 중간에 몇 번을 뒤돌아보기도 했다. 혹시 동생이 보이진 않을까 싶은 마음에서였다. 아쉽게도 우리는 하굣길에서 자주 마주치진 않았다. 수업이 비슷하게 끝났을 텐데 지금쯤 여주는 어디를 지나고 있을까? 한참을 걷다가 혹시라도 동생이 보이면 반가운 마음이 잔뜩 들었지만 뛰어가지도 못했다. 뒤에서 누군가 나를 아는 사람이 보고 있을 것만 같았기 때문이다. 평범한 아이들처럼 뛰는 모습도 자연스럽게 말하는 모습도 누군가에게 보이고 싶지 않았다. 그 당시의 나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래도 교실에서 내내 느꼈던 소외감에서 해방된 채 자유로운 외로움만 느낄 수 있었으니 그건 그런대로 나쁘지 않았다. 기다리던 시간, 마음껏 혼자 있을 수 있는 시간. 어린 시절의 나를 생각하면 지금 그때의 나와 비슷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을 아이들에게 마음이 쓰인다. 지금의 나는 밀가루 떡볶이가 먹고 싶을 때마다 마음껏 사 먹고 어느 상황에서도 아는 사람을 마주치면 반갑게 인사할 수 있다. 물론 소란스러운 식당 안에서 홀로 고요히 혼밥을 즐기기도 한다. 이 지극히 평범한 일상이 사실은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지 잊고 살 때가 있다. 이 고요한 평화로움을. 지금도 길을 걷다가 가방을 메고 홀로 걷고 있는 아이들을 볼 때면 종종 안쓰러움을 느끼기도 한다. 혹여 어떠한 이유에서건 마음 안으로만 들어가는 아이에게 토닥토닥 위로와 격려를 보내고 싶다. 선한 아이야, 곧 너는 너만의 그 작은 세상을 깨고 나올 수 있어.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 본래 내향적인 성향이 강한 이 아이들은 스스로가 가진 섬세함을 바탕으로 주변 환경을 모색하고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기에 사려 깊고 배려심이 좋은 편입니다. 비록 사회생활에 실패하는 경험들이 쌓이면서 스스로 위축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그 시간들을 본래의 성향을 강점으로 배양하는 기회가 되기도 하지요. 사람들로부터 사랑받을 수 있는 충분한 자질을 갖춘 자들이기에 지독한 마법에서 풀리게 되면 모든 것은 자연스럽게 원래 그랬던 것처럼 진행이 됩니다. 가면 속 나 자신의 원래 모습을 사회에 자연스럽게 드러내기 시작한다면 그 순간 본격적으로 문제 해결이 된 셈이지요. 선택적 함구증이라는 단어조차 생소하던 시절, 무려 7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이를 겪었던 저희 쌍둥이 자매는 과거를 깊이 회상하고 그때의 마음과 상황을 솔직하게 기록하려고 했습니다.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는 어린이들과 가족들, 교사들에게 용기를 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글을 쓰는 시간 동안 덮어두고만 싶던 과거를 몇 번이고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눈물이 흐르기도 하고 미소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안타깝고 슬프긴 했지만 아름답고 기특하기도 했답니다. 우리의 작은 이야기들을 모아 한 권의 책으로 엮고 나니 이제 비로소 그 과거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껴안아 줄 수 있는 자신들로 성장한 기분입니다. 바로 그 시간들이 지금의 우리를 만들어준 것이니까요. 그때의 우리는 참 나약했지만 한편으로는 큰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단단한 힘을 가지고 있었지요. 지금 우리와 같은 문제를 안고 하루하루를 생활하는 아이들에게 따뜻하고 다정한 응원과 격려를 보냅니다. 변화를 만드는 그 강인한 힘은 이미 아이의 내면에 가지고 있습니다. 이 책이 마법에서 벗어나는 열쇠가 되어 그들에게 용기가 생기는 찰나의 순간이 찾아오기를 고대합니다. 오늘의 책, 이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는 여기까지입니다. 쌍둥이 자매의 솔직한 이야기를 통해
소극적이었던 우리의 삶에 작은 용기가 반짝였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윤슬의 오디오 베이커리였습니다. 오늘도 다정한 하루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다정하세요.